고요한 아침 공기를 가르며 이미경은 익숙한 공원 산책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조깅은 그녀에게 단순한 운동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후 텅 빈 일상의 균형을 잡아주는 유일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규칙적인 호흡에 맞춰 발을 내딛던 순간이었습니다. 아, 갑작스러운 통증과 함께 발목이 안쪽으로 꺾였습니다. 미경은 중심을 잃고 휘청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찌릿한 고통이 발목을 타고 순식간에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순간 눈앞이 아찔했고 혼자라는 사실이 서럽게 느껴졌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미경은 고통스러운 얼굴을 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비슷한 시간에 스쳐 지나가던 그 남자였습니다. 김영식. 늘 무표정한 얼굴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던 그가 지금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옅은 주름이 패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흔들림 없이 또렷했습니다. 발목을 삐끗한 것 같아요. 미경은 겨우 대답했습니다. 영식은 말없이 미경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그녀의 발목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그의 투박하고 거친 손이 발목에 닿자 미경은 순간 움찔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낯선 남자의 체온이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조심스럽고 능숙했습니다. 많이 부었습니다. 혼자서는 힘드시겠는데요. 영식이 짧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미경의 어깨에 팔을 둘러 부축했습니다. 그의 단단한 팔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힘은 미경의 불안감을 단번에 덜어주었습니다. 마치 잊고 지내던 든든한 보호막을 다시 만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약국까지 제가 부축해드리겠습니다. 영식은 미경이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이미 그녀의 몸을 지탱하며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리고 묵직했습니다. 미경은 그의 어깨에 기댄 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그의 몸에서 풍기는 희미한 비누향과 땀 냄새가 섞인 남자의 채취가 훅 스쳤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에게서 맡았던 익숙한 냄새와는 달랐지만 묘하게 편안함을 안겨주었습니다. 저 정말 괜찮은데. 미경이 조심스럽게 말끝을 흐렸습니다. 괜찮지 않으시니 제가 부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식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말에 미경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의 옆에 기대어 조용히 발걸음을 옮길 뿐이었습니다. 약국까지 가는 길은 멀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묘한 안정감이 감돌았습니다. 영식은 한마디도 더 묻지 않았고 미경도 굳이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미경은 잊고 지내던 남자의 다정함을 새삼스레 느끼고 있었습니다. 무뚝뚝해 보이는 겉모습 뒤에 숨겨진 섬세한 배려와 묵묵한 책임감이 그녀의 마음속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감정의 조각들이 그의 투박한 손길과 걱정스러운 눈빛 속에서 다시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삐끗했던 발목은 여전히 시큰거렸지만 미경은 그보다 영식의 연락처를 받아든 순간의 떨림이 더 생생했습니다. 약국에서 영식은 무뚝뚝하게 혹시 모르니 제 번호입니다. 불편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하고 쪽지를 건넸습니다. 그 투박한 글씨가 적힌 종이 한 장이 텅 비어있던 미경의 일상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날 저녁 미경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연락을 해야 할까? 너무 오버하는 건 아닐까? 수십 번 고민하다 겨우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오늘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무사히 집에 왔습니다. 이미경입니다. 짧은 메시지를 보내고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답장이 올까 오지 않을까. 딩동. 채 5분도 지나지 않아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영식이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발목은 좀 괜찮으십니까? 언제쯤 조깅하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경의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궁금합니다라니. 그의 무뚝뚝한 어조 속에서 미경은 묘한 관심과 배려를 읽어냈습니다. 아직 좀 아파서 며칠은 돼야 될 것 같아요.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미경은 답장하며 설렘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며칠 후 아침 미경은 평소보다 일찍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발목이 완전히 낫지 않아 천천히 걷는데 저 멀리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영식이었습니다. 그는 미경을 발견하고는 걸음을 늦춰 함께 발맞춰 주었습니다. 발목은 좀 어떠십니까? 영식이 먼저 물었습니다. 아직 조금 시큰거리긴 하는데 걸을 만해요. 영식 씨 덕분이죠. 미경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짧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날씨 이야기, 공원의 풍경 이야기, 사소한 이야기들이었지만 그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공원 출입구에 다다랐을 때 영식이 멈춰 섰습니다. 커피 한 잔 하시겠습니까? 저기 저 카페. 커피 맛이 괜찮습니다. 영식이 손가락으로 공원 옆 작은 카페를 가리켰습니다. 미경은 순간 망설였습니다. 단둘이 카페라니 너무 성급한 건 아닐까?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부담 주기 싫어하는 조심스러움과 함께 어쩐지 미경의 대답을 기다리는 듯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네, 좋아요. 미경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잔을 앞에 두고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탐색하고 조심스럽게 마음을 여는 과정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일 아침 나오시는 것 같던데 혹시 오래되셨습니까? 미경이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네, 한 5년쯤 됐어요. 혼자 지내다 보니 습관이 됐어요. 영식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는 아침에 공원 나가는 게 낙이 됐거든요. 미경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며 영식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영식은 미경의 말을 끊지 않고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조깅 후 공원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두 사람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영식은 미경에게 자신의 이혼 이야기를 담담하게 털어놓았고 미경은 남편과의 추억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들여다보며 두 사람은 알 수 없는 유대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이제 단순한 인사를 넘어 서로의 삶에 조심스럽게 스며드는 과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 벤치에서의 커피 한 잔은 이제 영식과 미경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의식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날씨나 건강 같은 가벼운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대화는 점차 깊은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벤치에 앉아 두 사람은 서로의 지나온 삶을 조심스럽게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미경이 문득 공원 한쪽에 피어난 작은 들꽃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꽃을 보니까 남편 생각이 나네요. 작은 꽃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예쁘다고 사진 찍어주던 사람이었어요. 미경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함께 여전히 남아있는 상실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했던 사소한 일상들, 웃음소리,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별이 남긴 공허함을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때로는 눈가가 촉촉해지기도 했지만 그녀는 애써 눈물을 삼켰습니다. 영식은 미경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섣부른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미경은 알 수 없는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영식이 자신의 아픔을 온전히 이해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깊은 눈빛과 흔들림 없는 시선은 미경의 섬세한 감성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저도 이혼하고 나서는 한동안 집이 낯설었습니다. 영식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도, 혼자 잠이 드는 것도 내가 뭘 잘못했나 수없이 되뇌었죠.
결국은 서로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말입니다. 영식은 자신의 이혼에 대한 아픔과 후회, 그리고 홀로 남겨진 외로움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삭혀온 쓸쓸함이 배어 있었지만 비굴함이나 원망은 없었습니다. 미경은 영식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그의 무뚝뚝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깊은 상처와 고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상처를 홀로 감내하며 얼마나 든든하게 자신의 삶을 지켜왔는지 느꼈습니다. 미경은 영식의 굳건함과 진솔함에 깊이 끌렸습니다. 영식 씨랑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혼자 감당하던 짐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식은 미경의 말에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미경 씨도 그렇습니다. 저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군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말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위로와 안식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영식은 미경의 여리고 섬세한 마음을 보듬어 주었고, 미경은 영식의 든든한 어깨에 기대어 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 서로의 가장 깊은 곳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삶에 깊이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영식과 미경의 일상은 설렘으로 물들었습니다. 공원 벤치에서의 짧은 대화는 이제 주말의 특별한 데이트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의 데이트는 젊은 연인들처럼 화려하거나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소박했지만 그 어떤 만남보다 아름답고 충만했습니다. 어느 주말 영식은 미경과 함께 공원 옆 작은 수목원으로 향했습니다.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난 오솔길을 나란히 걸으며 두 사람은 손끝이 스칠 듯 말 듯한 간격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맞췄습니다. 영식은 미경이 좋아하는 야생화를 발견할 때마다 걸음을 멈추고 꽃의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미경은 그의 섬세한 시선에 놀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영식 씨는 참 아는 것도 많네요. 미경의 칭찬에 영식의 입가에도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맑은 햇살 아래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나뭇잎 사이로 부드럽게 퍼져나갔습니다. 산책 후에는 늘 공원 근처의 조용한 찻집을 찾았습니다. 고풍스러운 목재 가구와 은은한 재즈 선율이 흐르는 그곳에서 두 사람은 따뜻한 전통차를 앞에 두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미경은 영식에게 젊은 시절의 꿈과 이루지 못한 아쉬움을 털어놓았고, 영식은 자신의 사업 경험과 인생의 굴곡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두 사람은 상대방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 이해하고 포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처럼 그들의 마음은 따뜻하게 데워졌습니다. 한 번은 영식이 미경을 작은 미술관으로 안내했습니다. 미경 씨가 그림 보는 것을 좋아한다고 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는 무뚝뚝하게 말했지만 미경은 그 말 속에 담긴 영식의 배려를 느꼈습니다. 현대 미술 작품들을 감상하며 두 사람은 서로의 감상을 나누었습니다. 영식은 미경의 예술적인 감각에 감탄했고, 미경은 영식의 의외의 통찰력에 놀랐습니다. 예술을 통해 서로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는 즐거움은 그들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영식은 미경을 만날 때마다 작은 꽃다발을 선물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송이의 장미였지만 어느새 미경의 취향을 파악해 그녀가 좋아하는 들꽃이나 계절꽃으로 바뀌었습니다. 미경 씨를 보면 이 꽃처럼 은은하면서도 강인한 아름다움이 느껴집니다. 영식의 진심 어린 말에 미경의 얼굴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꽃다발을 받아든 미경은 영식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고, 그의 무뚝뚝한 표현 방식이 오히려 더 진솔하게 다가왔습니다. 미경 역시 영식을 위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영식에게 손수 만든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영식이 평소 좋아하는 반찬들과 정성껏 싼 주먹밥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깅 후에 배고플까 봐요. 미경은 수줍게 말했지만 영식은
그 도시락에서 미경의 따뜻한 마음과 자신을 향한 깊은 애정을 느꼈습니다. 그는 도시락을 받아들고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미경이 이제껏 본 영식의 어떤 표정보다도 밝고 순수했습니다. 계절이 몇 번 바뀌는 동안 영식과 미경은 서로의 삶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아침 조깅과 벤치에서의 대화, 주말의 소박한 데이트는 이제 그들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존재가 되었고, 잊고 지냈던 행복을 다시금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주말 오후였습니다. 찻집 창밖으로 빗방울이 하염없이 떨어지는 것을 보며 영식이 조용히 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이 미경의 가느다란 손을 감쌌습니다. 미경은 놀랐지만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온기가 너무나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미경 씨, 영식이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진지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네, 영식 씨. 미경도 조용히 답했습니다. 영식은 잡은 손을 살짝 더 힘주어 잡으며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지난 세월 혼자 살아왔습니다. 외로웠다는 생각조차 잊고 살았지요. 그런데 미경 씨를 만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얼마나 따뜻한 온기를 그리워했는지 말입니다. 미경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녀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혼자라는 것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영식이라는 존재가 들어오면서 비로소 자신의 마음 한 구석이 텅 비어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미경 씨, 남은 인생 저와 함께 걸어가 주시겠습니까? 영식의 시선이 미경에게로 향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진지했고 간절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거창한 약속은 못합니다. 하지만 미경 씨가 외롭지 않도록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나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서로에게 가장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주는 그런 동반자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미경의 눈에서는 기어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식 씨, 저도 영식 씨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고 싶어요. 남은 인생, 영식 씨 옆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싶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빗소리만이 그들의 진심을 축복하듯 창밖을 두드렸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자녀들에게 재혼 의사를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놀랐습니다. 이미경의 딸은 엄마가 새로운 관계에서 상처받을까봐 염려했고, 김영식의 아들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서로에게서 찾은 평화와 행복을 본 순간 자녀들의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엄마, 영식 아저씨랑 있으면 정말 행복해 보여요. 엄마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요. 미경의 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미경 아주머니와 함께 하시면 외롭지 않으실 것 같아 다행입니다. 두 분의 결정 존중하겠습니다. 영식의 아들도 진심을 담아 축복했습니다. 자녀들의 진심 어린 축복 속에서 영식과 미경은 단출하지만 따뜻한 재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예식장 대신 소박한 한정식집에서 가까운 가족들만 모인 자리였습니다. 미경은 곱게 한복을 차려입었고 영식은 말쑥한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서로를 마주보는 두 사람의 얼굴에는 설렘과 함께 깊은 안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영식 씨, 앞으로 잘 부탁해요. 미경이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미경 씨,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꽃길만 남았습니다. 영식은 미경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어 남은 인생은 이제 꽃길만 남았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미경은 영식의 무뚝뚝함이 든든함의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과묵하지만 속정 깊은 사람이라고 믿었지요. 하지만 같은 지붕 아래에서 일상이 길어질수록 그 무뚝뚝함 뒤에 숨겨진 또 다른 모습들이 미경의 삶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습관이라기보다 미경의 평화로운 일상과 오랜 시간, 지켜온 삶의 방식에 대한 영식의 무신경함이자 무관심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미경은 영식이 벗어놓은 양말이 세탁 바구니가 아닌 침대 옆 바닥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사느라 그랬겠지 하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양말은 그 다음 날도 같은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화장실 세면대에는 영식이 쓴 물이 그대로 고여 있었고 칫솔 뚜껑은 늘 열려 있었으며 거실 테이블 위에는 신문과 영수증이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습니다. 심지어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과일 껍질이 몇 시간째 방치되어 파리가 꼬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미경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영식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거나 신문을 읽을 뿐 그녀를 돕거나 주변을 정리하는 신용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미경은 조심스럽게 영식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식 씨, 양말은 세탁 바구니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꾸 눈에 거슬려서 마음이 불편하네요. 그리고 화장실 물도 쓰고 나면 좀 내려주시면 좋겠어요. 영식은 신문을 보던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안해요. 혼자 오래 살다 보니 습관이 돼서 금방 고쳐지겠죠. 그의 대답은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미경의 마음속에는 금방 고쳐진다고? 벌써 몇 번째인데. 하는 의문이 생겨났습니다. 영식이 자신을 배려하지 않는 걸까? 아니면 정말로 이런 사소한 것들을 신경 쓸 줄 모르는 걸까? 미경은 자신이 마치 영식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잔소리하는 엄마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새 뒤치다꺼리를 하는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영식의 무심한 습관들은 미경에게 점차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영식이 밤에 먹은 음식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미경이 아무리 깨끗하게 정리해도 영식의 손이 닿는 곳마다 다시 어질러지는 집을 보며 미경은 자신이 무시당하는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지? 나도 누군가의 배려를 받고 싶은데. 하는 서글픔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영식의 무뚝뚝함은 이제 무신경함으로 변질되어 가는 듯 했습니다. 그는 미경이 힘들어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고 미경이 직접 이야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경은 자신이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관계 속에서 그녀는 점점 더 외롭고 지쳐갔습니다. 따뜻한 눈빛과 다정한 말 한마디가 현실의 지저분한 양말 한 짝과 고인. 물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미경은 한숨을 내쉬며 사랑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삶의 빈틈을 다시금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경을 힘들게 한 것은 영식이 자신의 행동이 미경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혹은 그냥 두면 되지 뭘 그렇게 신경 써. 같은 영식의 무심한 한마디는 미경의 마음을 더 깊이 핥히었습니다. 미경은 자신이 마치 하녀처럼 느껴졌고 영식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사소한 생활 습관의 차이가 쌓여 존중의 문제로까지 번지면서 미경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삶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줄 줄 알았던 재혼이 오히려 더 큰 피로와 마음의 상처를 안겨주는 듯 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현실의 민낯 중 가장 날카로운 것은 바로 돈 문제였습니다. 미경은 평생을 알뜰하게 살아오며 자신만의 자산을 일궈왔습니다. 남편과 사별 후에도 부족함 없이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젊은 시절부터 차곡차곡 모아온 그녀의 근면함 덕분이었습니다. 영식과의 재혼은 그 평화로운 삶의 따뜻함을 더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영식은 외식을 유난히 좋아했고 택시를 자주 이용했으며 값비싼 취미 용품에 쉽게 지갑을 열었습니다. 미경은 나이 들어 즐기는 건데 하며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은퇴 후 수입이 많지 않은 영식의 소비 습관은 미경의 눈에는 다소 무모하게 비쳤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영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경 씨, 제가 아는 지인이 좋은 투자처를 알려줬는데 수익률이 아주 괜찮다고 하네요. 혹시 미경 씨 여유 자금 좀 있어요? 같이 해보면 어떨까 해서요. 미경은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투자? 영식 씨가 이런 얘기를 할 줄이야. 그녀는 영식이 재테크에 능숙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에 눈이 멀어 순진하게 재혼을 결정했던 자신이 한없이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다 될 줄 알았지만 현실은 돈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애써 미소 지으며 글쎄요, 영식 씨. 저는 그런 쪽으로는 잘 몰라서요. 괜히 욕심 부리다가 있는 돈까지 잃을까봐 겁이 나네요. 하고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영식의 돈에 대한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영식의 아들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영식에게 손을 벌렸고 영식은 미경에게 말 한마디 없이 함께 관리하고 있는 노후 자금 중 큰 돈을 아들에게 빌려주었습니다. 미경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영식 씨, 어떻게 저와 상의도 없이 그렇게 큰 돈을 주실 수 있어요? 이제 우리 둘이 함께 쓰는 돈이잖아요.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식은 오히려 황당한 기색이었습니다. 아들인데 뭘 그리 따져요. 나중에 다 갚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돈인데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미경 씨가 왜 그래요? 그의 말에 미경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 돈. 이제 우리 돈이 아니라 영식 씨 돈이라고? 그 순간 미경은 자신이 영식에게 단순한 동반자가 아닌 경제적 지원군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서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영식은 종종 미경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부니까 하며 이해했지만 반복될수록 미경의 불안감은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식이 식탁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경 씨, 이번 달은 좀 돈 쓸 일이 많았네요. 혹시 미경 씨 연금에서 조금만 보태줄 수 있을까요? 다음 달에 제 연금 나오면 바로 드릴게요. 미경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영식 씨, 갑자기 무슨 돈 쓸 일이 그렇게 많았어요? 우리 생활비는 제가 다 관리하고 있잖아요. 영식은 눈을 피하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뭐 남자들 모임도 좀 있었고 친구 경조사도 겹치고 이런저런 일이 좀 있었어요. 미경 씨가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당장 쓸 돈이 없어서요. 미경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이런 식이야. 왜 미리 말 안 하고 다 쓰고 나서야 나한테 손을 벌리지? 내가 무슨 영식 씨 은행 통장인가? 그녀는 자신의 노후 자금이 영식의 무책임한 소비를 메우는 데 쓰이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영식 씨, 저는 제 노후 자금으로 생활하는 거라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저도 나이가 있는데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죠. 미경은 애써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식의 얼굴에 불쾌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아, 뭐 그렇게 팍팍하게 그래요? 부부끼리 이 정도도 못 도와줘요. 내가 언제 떼먹는다고 그랬나? 미경 씨가 너무 돈에 집착하는 것 아니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뭘 그렇게 계산하고 따져요? 영식의 비난에 미경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불안감을 묵살하려는 영식의 태도에 미경은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경의 삶을 지탱하는 기반이자 미래에 대한 안정감이었습니다. 그 기반이 흔들리면서 미경은 영식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갔습니다. 사랑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돈과 신뢰의 간극이 그들의 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환상이 깨진 자리에는 현실의 냉혹함과 함께 사랑만으로는 메울 수 없는 깊은 간극이 남았습니다. 미경은 재혼이라는 선택에 대해 깊이 고민했지만 영식과의 본질적인 차이와 삶의 방식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생활 습관의 차이,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갈등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어졌습니다. 미경은 영식에게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영식은 늘 내가 알아서 할게요. 뭘 그렇게 신경 써요? 돈에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요? 같은 말로 미경의 불안감을 일축했습니다. 미경은 자신이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듯한 기분에 지쳐갔습니다.
영식 씨, 제가 당신의 아내인데 왜 저에게는 아무것도 상의하지 않는 거죠? 왜 제가 당신이 사고친 경제적 문제를 메워줘야 하는 거죠? 미경이 울분을 토하듯 물었습니다. 영식은 미경의 격앙된 목소리에 오히려 언성을 높였습니다.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럽니까? 내가 언제 미경 씨 돈을 훔쳤어요? 다 아들 자식 잘 되라고 한 일이고 부부끼리 이 정도도 이해 못합니까? 미경 씨가 너무 예민한 것 아니오? 대화를 하려 노력할수록 그 노력은 오히려 더 깊은 오해와 상처로 되돌아왔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각자의 가치관과 습관은 너무나 견고해서 사랑이라는 이름만으로는 허물 수 없는 거대한 벽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경은 영식에게 실망감을 넘어 과연 이 관계가 맞는가 하는 근본적인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 지붕 아래 함께 살았지만 미경은 오히려 혼자 살 때보다 더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영식의 무신경함은 미경의 마음을 갉아먹었고 그녀는 점점 더 혼자만의 세계로 숨어들었습니다. 침묵은 길어졌고 대화는 단절되었습니다. 미경은 영식의 옆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치 투명한 유리벽 안에 갇힌 듯한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영식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경의 잦은 잔소리와 불만은 영식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미경이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했고 집은 더 이상 편안한 안식처가 아닌 불편한 감시의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서로의 상처와 과거의 그림자가 현재 관계에 계속 영향을 미쳤고 사랑으로 덮으려 했던 아픔들은 재혼이라는 현실 속에서 더 큰 상처로 되살아났습니다. 어느 날 미경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다 될 줄 알았다는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고 단단했습니다. 경제적인 불안감, 자녀들과의 복잡한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듯한 생활 습관과 가치관의 차이는 사랑의 힘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웠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마음만으로는 현실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다는 씁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미경은 더 이상 이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자신에게 더 큰 상처가 될 뿐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밤새워 고민했습니다. 내 남은 인생을 이렇게 불안하고 외롭게 보낼 수는 없어. 나는 나 자신을 지켜야 해. 미경은 오랜 고민 끝에 영식에게 이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영식의 반응은 미경의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혼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이혼이라니, 미경 씨,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합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래요? 내가 다 고칠게요. 미경 씨가 원하는 대로 다 할게요. 영식은 다급하게 미경의 손을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간절했지만 미경은 그 속에서 자신을 잃고 싶지 않은 이기심과 무엇보다 자신의 경제적 안정에 대한 불안감을 읽었습니다. 영식 씨, 당신의 말은 더 이상 믿을 수 없어요. 우리는 서로 너무 다른 사람이에요. 당신은 나를 존중하지 않고 나는 당신의 무책임함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요. 미경은 단호하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영식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미경 씨가 가진 돈 때문에 이러는 겁니까? 내가 미경 씨 돈 탐내는 줄 아는 거요?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렸습니다. 미경은 영식이 자신의 돈 때문에 이혼을 피하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추악한 욕망을 마주한 순간 미경은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이혼은 더 이상 단순한 관계 정리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고통스러운 싸움이 될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영식은 온갖 핑계를 대며 이혼 절차를 지연시켰고 미경은 결국 변호사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함께 꾸려갈 노후를 꿈꿨던 사랑은 이제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다투는 법정 싸움으로 변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미경은 영식의 완강한 저항과 법적 절차의 복잡함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지키기 위한 싸움 속에서 잃었던 자존감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영식의 무책임한 행동에 휘둘리지 않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혼이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그녀는 나이 들어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강인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식과의 지난 시간은 미경에게 노후에 함부로 결혼하면 안 된다. 는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사랑의 감정만으로 시작된 관계가 현실의 벽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적 독립과 개인의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미경은 마침내 영식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홀로서기에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영식의 양말을 치우거나 그의 지출 내역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자신의 연금을 오롯이 자신만을 위해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경은 오래전 배우고 싶었던 그림 수업을 다시 시작했고 친구들과 함께 국내 여행을 떠나며 새로운 풍경을 마주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기대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며 그녀는 잃었던 활력과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영식은 미경과의 이혼 후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미경의 존재가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의지였는지를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미경은 이제 아침 조깅을 나갈 때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비록 사랑의 상처는 남았지만 그녀는 그 상처를 딛고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자신을 발견하며 이전과는 다른 의미의 평화로운 황혼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